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통과됐고 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상임위는 지역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통해 소득을 내는 햇빛 소득 마을 500곳을 조성키로 한 점에 들어 진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미경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만든 설창수 선생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설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보다 품격 있게 진행되도록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진주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다며 직업재활시설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식 의원은 읍면동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마을 입구 정자의 정기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파크 골프장 지정을, 박종규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침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신영국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 온실가스 발생을 막고 자원 낭비를 줄이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며 진주 10월 축제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혜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진주형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고령층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에서 단순 포장 및 분류 작업을 수행케 하고 이에 걸맞은 대가를 지급하면 경제적 도움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입니다. 이교섭 의원은 특수교육 인력 양성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을, 오경훈 의원은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는 점에 기초해 달리기와 방범을 결합한 러닝 순찰대 도입을, 최지원 의원은 진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행정 전반에 ESG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주시가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통합지원 접수 상담 창구를 읍면동과 보건소 단위로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용학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파쇄 장비 확대와 운영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가 줄어 산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진주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는데요. 특히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 개천예술제를 만든 설창수 선생 추모제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김승종 기자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 기후위기 속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주민들의 소득원이자 마을 공동체의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함양군 기동마을의 경우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간 도색, CCTV 설치, 장학금 지원 등 마을 복지 향상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익 중 일부는 주민들에게 분배해 농사만 했을 때보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167%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기초해 정부는 2024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 농촌 지역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소득을 내는 햇빛 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도 햇빛 소득마을을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도농복합 도시로 농지가 많은 진주의 특색을 살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농촌의 자립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주민이 함께 잘 사는 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 안정과 공동체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만든 설창수 선생의 업적을 제대로 기념하고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술로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신념으로 1949년 개천예술제를 만든 설창수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너무나 초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격식 있고 품격 있는 추모제가 되도록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설창수 선생을 기리는 일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진주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다음 세대에게 예술의 혼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창수 선생의 정신이 다시 진주 곳곳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이날 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읍면지역 주민 밀착형 정자쉼터 환경 개선,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파크 골프장 지정 제안 등이 나왔습니다. 한편 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기후위기 가속화의 원인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 올해 진주 10월 축제에서도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27일 진주시 의회에서는 10월 축제장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승종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가속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일회용품. 그간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한 주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는 각 3개. 한 해 수십억 개의 일회용품이 말 그대로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북특별자치도는 40여 개의 축제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일회용품 211만 개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101톤을 감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플라스틱 프리 서울 정책으로 2년간 2,185만여 개의 일회용품을 절감, 1,0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도 27일 이런 선진 사례를 참고해 진주 10월 축제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원 낭비를 막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겁니다. 축제의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도입하고 참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설계와 실천에 따라 수백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수백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진주형 일하는 바퍼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에서 단순 포장 및 분류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자생력 강화까지. 한편 이날 의회에서는 진주시 행정 전반에 ESG 개념을 도입할 것과 특수교육인력 양성 기반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 달리기 인구를 활용한 순찰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 현장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는 진주 유등창작센터 조성 현장을 찾아 막바지 공사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진주 유등창작센터는 대곡면 구 단목초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해 구축되며 유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상시 창작, 체험, 전시, 휴식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위원회는 진주 고유의 유등 문화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접근성 높은 체험 프로그램 상설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석갑산 편백림과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석갑산 편백림 주요 공원 진입로 안내 표지가 미흡하다며 이정표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시설 유지 보수를 주문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 첫 달빛 어린이병원인 하모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고려병원을 찾아 운영 현황과 소아진료 체계를 살폈습니다. 또한 국제농식품 박람회 준비가 한창인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을 방문해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 김형석 의원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는 돌봄 체계를 한층 체계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은 행정,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진주시는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상담 창구를 설치해 가까운 읍, 면, 동이나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와 실무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진주형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맞춘 선제적인 준비입니다. 돌봄이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사망자 12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2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농부사물의 무단 소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영농부사물 안전처리 지원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불법 소각을 줄여 산불 예방과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파쇄된 부산물을 대비 등으로 재활용해 농업 경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불 예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진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조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이 10명 중 한두 명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비율도 7%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진주시가 책임지고 지켜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돌봄 통합정책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행정 전반 속에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진주시 의회는 모든 아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도시, 마음이 건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